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미니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섬유조직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조직염은 섬유근통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섬유조직염 또는 섬유근통증후군 병명이 네. 참 어렵고 낯선데요. 예, 예. 이 섬유조직염 또는 이제 섬유근통증후군으로 불리우는데요. 이 역시 류마티스 질환에 속합니다. 양방에서도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 섬유조직염, 섬유근통증후군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조직염이라는 병을 가진 환자분들의 이 고통 강도가 그러면 이 류마티스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 몸이 아픈 정도를 비교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면 제일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간혹은 섬유조직염을 류마티스 질환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섬유조직염, 섬유근통증후군이 절대 쉬운 병이 아닙니다. 네. 류마티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에서는 이 섬유조직염이 난치성, 만성적 질환에 속합니다. 이게 잘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픈 강도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유조직염과 류마티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예. 그 류마티스라는 거는 주로 이제 관절 부위의 염증과 붓기, 그다음에 열감 나타난 거고요. 네. 섬유조직염은 말 그대로 섬유조직에 통증이 나타난 건데 뼈나 관절 같은 강한 부위가 아니고 네. 근육이나 인대, 근육이나 살 이런 섬유조직에 부드러운 조직에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관절 부위에 특별히 열감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이런 섬유조직 부위들이 아프다면은 섬유조직염일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네. 류마티스와 섬유조직염, 섬유근통증후군의 중요한 차이점은 류마티스는 오래 지나고 낫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 보면은 관절이 이제 손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섬유조직염은 관절 증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관절이 붓고 열나는 증상이 없고 관절에 운동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꾀병으로 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섬유조직염을 가진 환자분 본인의 고통은 상당히 괴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유조직염의 주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전신의 근육과 살이 아프고 쑤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 통증 양상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이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섬유조직염의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몸에서 이제 앞통점이 여러 부위가 나온다는 건데, 앞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어깨 축지나 네. 뒷목 이렇게 눌렀을 때 뭉쳐 있는 부분 있죠. 네. 눌렀을 때 다른 부위보다 유달리 아픈 부위를 앞통점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섬유조직염은 이렇게 근육이 뭉치거나 눌렀을 때 아픈 부위가 온몸 여러 부위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목이나 어깨 축지, 등뼈, 날개 축지뼈 안쪽, 그다음 허리, 무릎, 발목, 전신 어느 부위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결리거나 쑤신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는 부위로 나타나는 게 섬유조직염의 특징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까? 예. 섬유조직염의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이제 만성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제가 그동안 이제 섬유조직염 환자분들 진료해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24시간 하루 종일 피곤한 겁니다. 자도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10시, 11시까지 못 일어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전에 제가 치료를 해드렸던 섬유조직염 환자분 한 분은 아침에 주부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온 식구들 다 밥 먹이고 나가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잠을 또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피로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시, 11시, 12시까지 다시 잠을 자는 건데, 이분이 만성 피로가 이게 풀리질 않아서 한의원에 내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섬유조직염 환자분들의 만성 피로감은 이처럼 심한 건데요. 네. 그분들 얼굴 보면은 피로에 절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있는 얼굴, 만성 피로에 시달려서 거칠한 얼굴, 지쳐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극심한 만성 피로감이 기존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문제는 이런 만성 피로감과 함께 통증이 있는 상태로 1년 내내 365일 지내다 보면은 우울증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섬유조직염을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고도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류마티스와 유사한 증상들도 나타나고, 그럼 이 섬유조직염도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국내 그 모 대학 류마티스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류마티스 진료센터 내원 환자의 15%에 해당하는 환자분이 섬유근통 증후군, 섬유조직염 환자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15명이라는 얘기인데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사실 비율이 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비율로만 봐도 섬유조직염 환자분들이 많고 또 주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성 피로와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섬유조직염의 특징적인 또 증상들이 더 있나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만성 피로에다가 온몸의 근육이나 관절이 이렇게 굳어진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진료해드렸던 섬유조직염 환자분 한 분은 매일 밤 자다가 온몸이 굳어진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무릎으로 그게 집중이 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무릎이 빳빳하고 굳어진 느낌 때문에 잠을 밤새 한숨도 못 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 고통이 나타나면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밤마다 잠자다가 굳어지는 느낌이 온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한다.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얕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편두통을 달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하는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이 나오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함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방광염 증세입니다. 방광염 증세는 소변이 자꾸 마렵고 소변이 또 급합니다. 마려우면 금방 가야 되고요, 화장실을. 네.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혈뇨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간혹은 손발이 저리고 쑤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혓바닥 자체가 아예 바짝 말라붙은 입이 아주 바짝 마른다고 하신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섬유조직염이라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이게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섬유조직염, 섬유근통 증후군의 원인은 스트레스 말고는 특별히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에서는 한방치료가 아무래도 조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 섬유조직염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한방에서는 이제 각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예민한 성격의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섬유조직염 증상이 나타날 때 기가 체한다는 뜻인데, 생긴 모습에 특징이 있어요. 이런 여성분들은 얼굴이 턱선이 각이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코가 좀 크고 길게 생긴 코가 오또가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콧대 중간 부위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하신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성분들이 기체로 인한 섬유조직염, 섬유근통 증후군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생긴 모습의 여성분들은 눈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금만 옛날에 슬픈 일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금방 흐르는 그런 성격의 여성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기체로 인한 섬유조직염이고요. 네. 두 번째 원인은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눈 밑에 색깔이 어두컴컴한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크서클이 있으면서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거리고 얼굴이 흑군 달아오면서 어지럽고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쑤시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대소변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면서 섬유조직염이 있는 여성분들이 담음에 의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담음의 원인이 되어서 섬유조직염이 나타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목뼈와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서 목뼈 전체가 틀어지고 이어서 등뼈와 허리뼈, 골반뼈까지 틀어지면서 척추 전체가 휜 여성들에게 섬유조직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척추가 휜 여성분들은
앞에서 봤을 때 어깨의 좌우 높이가 다르고요. 네. 얼굴도 앞면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가 한쪽으로 휘어 있다거나 눈이 한쪽만 쌍꺼풀이 져 있다거나 귀의 좌우 높이가 차이가 있거나 입술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면서 척추 측만증이 나타나면서 섬유 조직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료해 보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섬유 조직염 여성분들은 이렇게 척추가 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척추뼈 한 개 마디마디마다 해당된 오장육부가 있고 관련된 연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척추가 틀어지면은 그 척추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섬유근통 증후군이 섬유 조직염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전신의 통증, 그다음에 만성 피로, 두통, 우울증 증상은 목뼈 1번과 2번, 경추 1, 2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섬유 조직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경추 1, 2번을 순간 교정해드리면은 경추 1, 2번 틀어진 게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그 즉시 이런 증상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이나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은 경추 5번, 6번, 7번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염 증세나 무릎, 발목 쪽은 허리뼈와 꼬리뼈하고 연관된 증상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섬유 조직염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류마티스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한 약물로 치료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잠을 못 자고 아프다 보니까 우울증 경향에 나타나신 분들이 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울증 약도 처방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섬유 조직염을 위주로 처방된 양약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섬유 조직염, 섬유 근통 환자분들이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유 조직염, 이 섬유 근통 증후군, 이 한방 치료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턱선이 각이진 여성분, 얼굴 선이 각이진 여성분이나 코가 오똑하고 크신 여성분, 길게 생긴 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생긴 여성분들에게 기체에 의한 섬유 조직염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경우는 기체를 풀어주는 한약을 처방해주면 이제 좋아집니다. 주로 분신기음이나 가미 사칠탕, 그다음 칠기탕, 유기음자 같은 약들을 체질에 맞게 선택해서 처방하면 좋아지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다크서클이 있는 섬유 조직염 환자분들, 눈 밑에 네. 색깔이 어두컴컴한 거죠. 가미 이진탕이나 가미 육군자탕 같은 담음을 치료해주는 약을 처방해서 투여하면은 담음이 없어지면서 섬유 조직염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인 척추가 틀어져서 나타나는 섬유 조직염 환자분들, 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척추가 틀어진 경우.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척추 교정법으로는 이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 같은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렇게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 요법으로 뼈를 맞춰줬을 때, 문제는 맞춘 뼈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네. 다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정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다시 틀어졌던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교정해 놓으면 원상복귀되고 교정해내면 원상복귀되고 이러다 보면 치료 기간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잘 안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척추 교정을 하더라도 교정을 한 뼈가 제자리에 있도록 그 위치에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치료로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FCST요법, 기능적 뇌척추요법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FCST에서 사용하는 음향균형 장치나 TBA나 OBA 같은 구강용 보조 장치,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뼈를 교정한 다음에 입안에 이런 구강용 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지내면은 교정했던 뼈가 잘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교정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CST요법에서는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 방법으로 척추 교정을 하되 교정한 뼈가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입 안에 구강용 장치를 착용해서 교정한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음향균형 장치나 TBA, OBA 같은 구강용 보조 장치들은 FCAT를 전문 진료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본인의 상태에 맞는 거를 잘 찾아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S요법이라는 두 개 청골요법이 있습니다. 요거 네. 뇌척수액과 두개골에 교정을 해주는 치료법이고, 그 다음에 틀어진 골반은 PBT요법, pelvic 밸런스 테크닉이라는 골반 교정 요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목뼈와 등뼈, 허리뼈는 FCST요법으로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개골뼈와 뇌척수액의 흐름은 CST요법, 두개천골요법으로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골반과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는 펠빅 밸런스 테크닉, 골반 교정기로 교정을 해주면은 머리와 척추와 골반, 다리까지 인체의 삼위일체가 다 교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인체의 전신 좌우 균형을 맞추는 교정을 해주면은 섬유조직염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한방치료법으로 침치료나 뜸요법, 부항요법 등이 있고요. 네. 이런 치료법들을 병행해서 몸의 면역력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힘으로 저절로 통증이 가라앉게 하는 게 한방치료인데, 요렇게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의 자생력을 좋아지게만 하면 섬유조직염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섬유조직염,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섬유조직염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시면은 한방치료를 받아보신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